여기 한 남성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강연을 듣고 있던 학생들도 점차 눈을 빛내며 그의 강의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그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한창 바쁠 시기에 좋지 않은 소식들도 많아 심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건강을 가장 신경 쓰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영국에서 온 사연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레이먼드 필립스라고 합니다. 저는 전 세계 언어의 구조와 역사를 연구하면서 3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글을 만나게 된 것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한글을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접한 건 약 20년 전 유네스코의 문맹 퇴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다양한 문자를 분석하고 문맹 퇴치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회의 첫날 한 연구원이 한글이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다라고 발표하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수많은 문자 체계를 연구해 왔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그저 시선 집중을 위한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자료에는 한글의 기본적인 구조와 사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 소개됐는데 이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24개의 기본 자음과 모음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이건 제가 알던 다른 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보통 문자는 배우기 위해 수년간의 학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암기해야 하며 일본의 가나는 복잡한 음절 구조로 인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적는 글자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시스템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한글이 그 자체로 발명된 문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사물을 흉내내거나 하는 형태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한 사람이 창제한 문자로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상세히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해설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자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연구 자료를 계속 읽어 내려갈수록 한글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글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발음을 따라 해봤습니다. 몇 번 해보니 제가 한국어를 모르는데도 자연스럽게 발음을 흉내낼 수 있더군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완벽한 설계였고 무엇보다 배우기 쉽고 직관적이었습니다. 한글이야말로 언어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글자는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다. 전 세계 언어 연구를 바꿀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한글은 제 연구 인생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글에 매료된 저는 옥스퍼드로 돌아온 뒤 곧바로 한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서양에서는 한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언어를 다룬다고 자부하던 옥스퍼드 도서관조차도 한글 관련 서적은 몇 권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동료 교수의 추천으로 한국의 교수를 소개받아 한글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 해석본을 읽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책에는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규칙만 기록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자의 조합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조화를 담은 철학적 체계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다른 문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설계였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시각화한 문자 체계였고 발음과 의미의 관계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매일 도서관에 앉아 해례본을 읽으며 세종대왕이 남긴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여러 언어들을 학습하고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저는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중국, 일본의 언어와 비교를 해봐도 한글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며 일본어는 가나와 한자를 혼합해 사용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특히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 음절을 이루는 방식이 혁신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라는 글자는 기역과 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발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시각화됩니다. 이 단순한 규칙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문자 사용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언어학 강의에서 소개했고 학생들도 이 단순한 규칙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떠 설계되었다는 점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소리의 과학적 설계 같아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글의 또 다른 특징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언어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었습니다. 고유 문자가 없던 이 종족은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로 채택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배우기 쉽고 어떤 소리도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접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민족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언어를 담아낼 수 있는 보편적인 문자 체계다. 한글은 저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160만 개 이상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간단한 구조로 인류의 언어적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은 저를 끊임없이 연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한글의 잠재력을 현대에 되살리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와 미래를 위한 문자 체계입니다. 훈민정음의 철학적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글의 가능성을 더욱 넓히고 싶었습니다. 한글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작업을 넘어 인류의 소통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도전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단했지만 매 순간이 즐겁고 흥미로웠습니다. 세종대왕이 설계한 한글이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이 여정은 제게 있어 평생의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글의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언어에 적용 가능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할 때 그 우수성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특히 한글은 문맹 퇴치와 언어 보존, 그리고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도구로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의 문맹 퇴치 효과를 인정하며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제정한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네스코는 1989년 전 세계 문맹률 감소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할 국제상으로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배우기 쉽고 문맹 퇴치에 탁월한 도구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수상자 중에는 인도, 튀니지, 페루 등 다양한 국가의 단체들이 있었으며 한글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맹률을 낮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가 이 상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은 한글의 세계적 가치를 증명합니다.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보편성과 확장성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동안 고유 문자가 없는 종족들이 한글을 채택하거나 시도하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있습니다.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문자가 없었지만 한글을 사용해 언어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것을 넘어 언어를 기록하고 문화를 보존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찌아찌아족뿐만 아니라 태국의 라후족, 네팔의 체팡족, 남태평양의 파푸아족 등도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채택했죠. 이 사례들은 한글이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언어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와 작가들은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은 한글을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극찬했고, 미국 작가 펄 버그은 한글을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글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존 맨은 한글을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언어가 지향하는 이상적 문자 체계의 모범입니다. 학문적으로도 한글은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루트리지는 언어와 언어학의 50대 주요 사상가 목록에 세종대왕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는 훈민정음은 알매 혁명을 낳은 문자라며 세종대왕의 업적을 극찬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세계 언어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케임브리지대 출판부는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를 조명한 한국어의 역사라는 서적을 출간하며 한글이 가진 독창적 구조와 원리를 학문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연구하며 가장 감동받은 점은 한글이 가진 끝없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160만 개 이상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은 인공지능, 음성인식기술, 그리고 세계 언어 보존 프로젝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음 기호를 표기하는 국제음성기호 IPA는 모든 언어의 발음을 기술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익히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간단한 원리만으로도 모든 언어의 발음을 체계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소수 언어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여전히 약 3천여 종의 언어가 고유 문자를 가지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글은 이러한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원시 언어들을 한글로 표기한다면 그 언어를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언어의 미래를 위한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문자를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한글이야말로 인류가 창조한 최고의 문자 체계라는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의 철학과 과학이 담긴 이 작은 글자가 문맹 퇴치, 문화 보존, 언어의 경계를 허무는 혁명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글은 우리가 사랑하고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연구하며 느낀 감동을 전 세계 학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비전과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자를 만든 발명가가 아니라 언어학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단순히 한 민족의 문화적 자산을 넘어서 인류 언어학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던 15세기 조선은 문자가 없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양반과 같은 극소수 계층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문맹 상태였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백성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말을 가지고 있으나 문자로 표현하지 못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자 한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단순한 글자의 발명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자의 민주화는 그가 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학적 혁신가로 평가받는지 보여줍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민정음의 원리와 사용법을 상세히 기록한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를 창제한 것을 넘어 창제 과정과 사용 원리를 기록으로 남긴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이 어떤 철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설계되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며 음양오행의 철학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자에 철학과 과학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오늘날에도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한국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언어학계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1년 영국의 세계적인 인문학 출판사 루트리지는 언어와 언어학의 50대 주요 사상가에 세종대왕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그가 언어학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혁신적 사상가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책의 집필을 맡은 마거릿 토머스 교수는 세종대왕의 업적은 그 자체로 매혹적일 뿐 아니라 세계 언어사 발달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자를 창제한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 원리와 심리학적 현실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언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과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맥콜리 교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며 매년 한글날인 10월 9일에 한국 음식을 먹으며 글을 기립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은 세종대왕은 언어학의 천재이며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은 그 잠재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조합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최적화된 구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언어 처리 기술에서는 문자를 데이터로 변환하는데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규칙이 명확해 문자 인식과 음성 인식에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글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복잡한 문법 규칙과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한글은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이를 혁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AI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정확한 발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의 규칙적인 조합 원리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은 한글을 기반으로 음성 합성 기술과 언어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기술을 넘어 한글이 전 세계 언어 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도구가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글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용어지만 여전히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글은 그 단순함과 효율성 덕분에 언어를 쉽게 배우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글이 국제 표기 체계로 채택된다면 인류의 소통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유네스코는 한글을 활용해 문맹 퇴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찌아찌아족과 같은 사례는 한글이 새로운 언어적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글은 단순히 문자 체계를 넘어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와 함께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한글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구조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시각적 매력을 발휘하며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지만 그 잠재력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라 문맹 퇴치, 소수 언어 보존, 디지털 기술 혁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등 인류의 소통과 발전에 기여할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글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이 작은 글자 체계가 가진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하는 점입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한글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며 우리를 새로운 언어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이렇게 주목받고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교수님의 사연을 정리하면서 한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감동주파수와 함께 한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